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FN투데이의 인세영 기자인데요. 오늘 잘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죠? 어저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왜 대통령 석방을 안 해주고 저러냐? 뭐 자꾸 따지고 그러느냐? 이런데요. 이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줬는데 제목이 헌법재판소로 날아든 서울중앙지법의 경고장입니다. 중앙지법의 경고장도 날린 거예요. 중앙지법이 경고장을 헌재로 날린 겁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가 윤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상징적인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까지 예로 들었다.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겠다는 취지이다. 1.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공수처법 등 관련 법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부분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함. 판결문에 이렇다는 거죠.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김재규에 대한 재심 결정라고 쓰여 있다. 2. 풀어서 해석하자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부분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김재규에 대한 재심 결정처럼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더 쉽게 말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 체포, 구속 등을 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수사 과정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한다. 3. 판결의 의미.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속했다는 판결이다. 특히 수사 과정, 구속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하나의 판례를 만든 셈이다. 4.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영향을 줄 듯. 당연히 이날 구속 취소 판결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헌재의 원론적인 입장일 뿐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면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끄집어낸 것뿐이 아니라 아예 구속을 취소시켜버렸다. 본지가 분석하던 건데 김재규 사건 재심 결정까지 언급한 오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문은 작심하고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멋대로 판결을 내린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장인 셈이다. 자, 이렇게 중앙지법이 경고장을 내리고요. 이 경고장은 국민들도 내렸죠. 3월 1일 날도 내렸고 3월 8일 광화문에서도 내립니다. 제가 지금 광화문으로 지금 막 출발하기 직전에 이걸 녹화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곧 광화문에 도착합니다. 이 광화문에서 경고장을 국민과 함께 내릴 겁니다. 근데 오늘 또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채널A 단독 기사인데 대검이 대통령 석방하고 항고 포기하는 걸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대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으면 빨리 석방하고 항고 포기해야 되는데 수사팀이 이거를 강렬히 반대하면서 수사팀이 붙들고 있다. 이런 취재인데요. 어젯밤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 이진동 대검차장, 대검 부장을 맡고 있는 검사장급 7명 간부들이 전원 참석해서 이 문제 심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대통령 바로 석방해야 되냐, 아니면 즉시 항고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회의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즉시 항고도 하지 말고 대통령 바로 석방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대요.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 의견대로 지시를 했대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수사팀이 이거를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석방
지위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석방 지시가 지위가 이루어져서 대통령이 석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방송 하기 전까지는 석방 지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애검에서도 심우정 검찰총장 이하 간부들이 즉시 석방하고 항고 포기하자는 의견이 만장일치였기 때문에 이건 뭐 곧 석방될 걸로 보입니다. 아마 석방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방은 뭐 당연한 사실이고 뭐 이건 시간 문제고 요 방송이 나가기 전에 석방되느냐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석방되느냐 그건 뭐 시간의 문제고요. 본질의 문제는 아니고요. 본질의 문제는 그거죠. 중앙지법이 제대로 판단을 해서 윤 대통령의 불법 체포 감금은 부당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의 구속은 취소한다. 이걸 판결을 내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도 이 판결문으로 헌법재판소에도 경고장을 내린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하는 내란죄라든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 이 근거가 다 무너져 버린 거다. 근거가 절차적으로도 무너졌고 이 사유도 무너졌다. 그러니까 헌재도 니네 섣불리 뭐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큰일 난다 하는 경고장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잘 인세영 기자가 분석을 했지만 뭐 지금 아침에 종편들 보니까요. 뭐 날짜 계산을 하고 이쪽엔 시간 계산을 했다. 이러면서 그 지엽적인 문제 그것도 물론 절차적으로 위반한 거예요. 검찰이 공수처가 그래서 체포를 한 건데 그것도 위반이지만 체포 구속의 사유가 애체 원천 무효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 체포하는 집행하는 절차도 위반을 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거지로 한 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일종의 이게 이제 내란이요 이게 쿠데타거든요.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잡아놓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는 찬스로 이걸 활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밥상은 대통령이 차린 거 아니에요. 밥상은 어렵게 차렸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반체제 인사를 솎아내기 위해서 국민한테 계몽을 하기 위해서 어렵게 밥상을 차려서 목숨 걸고 뚝 내놨는데 이거를 하이에나들 날파리들이 달려들어서 이 밥상을 자기네들 밥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숟가락들 다 얹으면서 밥상 차린 사람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밥상을 차지하면서 처먹고들 있는 거예요. 내가 체포 먼저 하겠다. 처음엔 그랬잖아요. 공수처, 검찰, 경찰, 수사본부가 내가 먼저 체포하려고 서로 하이에나들처럼 달려들더니 그 다음엔 또 헌재, 문영배 등등은 윤 대통령을 그냥 완전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시키려고 그냥 별 난리를 다치는 게 지금 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지 그 구린이란 놈들은 정군이야 뭐야 이놈은 그냥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막 그렇게 증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염됐잖아요. 홍장원이나 놈은 가짜 메모를 해가지고 근데 그 두 개가 결정적 증거라는데 그 두 개가 다 공작이었잖아요. 오염됐잖아요. 그러면 끝인데도 어떻게든지 윤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야 되니까 얘가 헌재도 그렇고 지금 경찰도 그렇고 검찰 지금 이 담당자들도 어떻게든지 사주를 받은 거죠. 사주. 검찰총장 이하 간부들이 해석을 했는데도 야 이거 석방해야 돼 바로. 항거하지 말고 가자. 만장일치 했는데도 수사팀에서 잡고 안 놓는 거.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건 검찰총장한테도 항명, 대통령한테도 들이받기 항명. 이게 내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민주당하고 박종군을 위협 협박한 박범계 왜 김병주 등등 있잖아요. 거기 박선원 요런 사람이 합작한 내란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내란인데 그거 플러스 경찰에도 있고요. 검찰에도 있고요. 군내도 있고요. 이게 총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없애야 구속시키고 대통령 권좌에서 끌어내야 자기네들이 산다. 감옥에 안 간다는 놈들 내지는 출세한다는 놈들이 이거 총체적으로 합쳐서 내란을 벌린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소통하고 지시하고 공작한 직접적인 멤버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할 거 없고 내가 득이 될 거 없고 이런 놈들이 합쳐진 내란이에요. 여기에 개딸까지 합쳐져서 국민들까지 뭣도 모르는 양아치 국민들까지 합쳐진 내란입니다. 이게 이 내란을 바로잡는 오늘 3월 8일 또 3.1절에 이어서 국민들이 보여줍니다. 저 출동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방송 나가면 벌써 출동해 계셨군요. 이건 녹화니까. 광화문에서 또 오늘도 국민들의 경고장. 자, 이미 중앙지법의 경고장은 날아갔고요. 헌재로 이제 국민들의 경고장 몇 번째입니까? 우린 지치지 않아요. 이렇게 경고장이 사방팔방에서 날아가는데 그런데도 이걸 무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지 말래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발도 들어갔어요. 이 공수처장 오동훈, 그다음 심우정 총장한테도 고발 들어갔어. 이게 절차적으로 잘못 무리하게 대통령을 구속시킨 거에 대해서 이 고발 들어갑니다. 오늘 들어간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야. 그리고 대통령을 아직까지 붙들어줘. 이 시간에 내놨는지도 모르게 대통령이 나오셨는지도 모르지만 어저께 바로 내놨어야지. 대통령 어저께 관저로 돌아가셨어야지. 왜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에요, 이놈들이. 지금은 할 수 없이 압박에 의해서 대통령이 뭐 석방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 안 돼. 헌재에서 각하 8대형 각하로 가야 이제 비로소 안전할 거야. 대한민국 안전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자, 저는 출동합니다.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정치적인 이런 그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런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